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다들 마음고생 심하시죠? 가격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온갖 분석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핵심을 짚는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인데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뭐랄까 마법의 안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생각의 틀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당장 오르내리는 가격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나와 이 자산의 진짜 가치를 차분하게 따져보는 이성적인 나를 딱 분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한 투표 기계와 저울의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 모습이에요. 완전히 패닉에 맞은 투표 기계죠. 오늘은 무섭다고 다 팔아치우고 내일은 오를 것 같다고 허겁지겁 사고 완전 인기 투표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진짜 가치는 결국 묵직한 저울 위에서,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증명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감정적으로 출렁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하락, 지금 이 사이클에서만 벌써 세 번째로 겪는 비슷한 크기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랄까, 또 시작이네 싶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하락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을 짚어보죠. 바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싹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러면 비트코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위험 자산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짜여진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미국 정부의 43일짜리 셧다운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니까 돈을 안 풀잖아요. 그럼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오히려 정부 계좌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유동성 진공 상태라고 해요. 시장에 충격이 와도 그걸 받아줄 푹신한 쿠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은행인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었고, 은행들이 갖고 있던 비상금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전체에 현금 부족이라는 빨간 불이 막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바싹 말라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 10월 10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된 거죠. 바로 이날입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그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0월 10일,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트윗 하나가 시장을 강타했고요. 이걸 신호탄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의 강제 청산,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시장을 짓누르는 정체불명의 매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강제로 청산된 금액이 무려 2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그냥 겁먹은 개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뼈대를 부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매도 압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전 9시 30분에 매도자라는 미스터리가 생겨난 겁니다. 대체 누구길래 매일 칼같이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는 걸까요? 이런 기계적인 패턴은요, 절대 일반 투자자들의 패닉 매도가 아닙니다. 이건 파산한 누군가의 자산을 강제로 정리하거나 어떤 기관이 정해진 룰에 따라 기계처럼 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이 이 추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차트를 보면요, MACD나 RSI 같은 지표들이 완전 바닥을 쳤어요.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팔 사람도 없다, 완전 항복이다 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격은 그만큼 폭락하진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시장 전체의 공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주체가 억지로 던지는 물량을 시장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받아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끄러운 단기 시장, 그러니까 투표기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잠시 여기서 눈을 돌려서 장기적인 가치를 재는 저울 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가격 흔들림이라는 소음 뒤에서는요,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관들의 돈이 콸콸 들어올 수 있는 ETF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고요. JP 모건 같은 월가의 공룡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이, 그래도 정말 펀더멘털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차트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는요,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보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하락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해야 할까요? 이 하락세가 멈출 조건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두 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첫째, 아까 말한 그 강제 매도자가 가진 물량이 다 떨어져야 하고요. 둘째, 시장의 돈, 즉 유동성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거의 다 충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투자 기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이라면 지금의 흔들림보다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써야 할 돈이거나 단기적인 운용이 중요하다면 지금은 무리하기보단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달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산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망가진 시장 환경 속에서 팔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어떤 망가진 매도자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의 가격 하락, 이게 정말 자산이 망가졌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말한 그 묵직한 저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이건 위기라는 가면을 쓴 기회일까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